안녕하세요. 저는 명중타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의 채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섣달 금음날 이후에 여러분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섣달 금음이란 그 해의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한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타로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10월에 지영이의 편지라는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요. 소중한 한 분 한 분 모두 저에게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구독해주신 분들 현재 감사드리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아직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으니까요. 다정한 관심,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록 색깔, 그리고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순으로 놓여져 있는데요. 5초의 시간 선택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선택해 보셨나요? 그러면 저는 청록 색깔 님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록색 뽑아주신 님들의 섣달 금음날 이후에 여러분의 변화라는 주제의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하는 곳의 어떤 방향성, 목적성,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각한 대로, 그리고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혹시 진행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는 그것에 대한 어떤 진행 과정의 그 성과의 크기가 내가 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또는 이것이 만족도가 아니라면은 소중하게 더 키워갈 수 있고 더 만들어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보실 필요가 있는데 좀 눈앞에 보여지는 그 크기의 작고 큼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생각의 선입견이 있어서 작은 것도 얼마든지 중요할 수가 있는 문제이고요. 또 큰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간과했던 부분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께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어떤 현재의 시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가끔은 내일을 좀 이렇게 잘 돌아보지 못한다거나 어떤 일의 진행 과정에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마음의 크기가 너무 앞서버리게 되면은 그런 작은 스텝들이 좀 무시가 되어질 수 있고 또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저런 식으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런 식으로 표방하고 같은 어떤 스타일로 내가 나아갈 수가 있다면은 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수학이라던가 목표물을 끌어올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은 오히려 남과 비교하는 또는 남이 저렇게 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사이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작아 보여도 그 속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정말로 엄청 소중한 그런 자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간과하실 수가 있고 좀 내 몸이 편한 걸 추구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좀 탐구심이라던가 또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뭔가 여러분께서 좀 놓치고 가시지 않을까. 작아 보일수록 그것이 크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위대한 어떠한 일도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성공의 가도를, 성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초석 같은 그런 다짐이고 과정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 또는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의 속도,
그리고 그 속에서 크고 작음을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또는 감정의 크기로 이미 벌써 시작했으니까 다 한 거나 마찬가지야 하는 그런 마음은 좀 위험하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작은 것에 소홀히 하시지 않고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아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작으면 작은 만큼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작더라도 의미 있는 것들이 쌓여지게 되지만은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고 또 때가 지나서 그런 것들을 챙긴다고 한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시절, 좋은 시기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 과일이나 농작물은 사실 거기에 대한 온당한 대가를 다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계시거나 내 몸이 편한 것들을 내가 조금 너무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좀 쉬고 싶다거나 뭐 흔히 말씀드려서 막 그냥 멍 때리고 싶다거나 골치 아프고 막 머리 아픈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싶다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인드보다는 조금은 현미경을 가까이 해서 그 생물체를 가까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내 일의 단계 만약에 식물 재배하시는 일을 예로 하신다면은 꽃이 지고 왜 졌으며 오늘의 잎은 어떤 색깔이었고 어떤 방식으로 지고 있는지까지 철두철미하게 나의 어떤 계산되고도 합리적인 그런 생각과 과정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먼저 윗줄에 있는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금음 이후에 여러분에게 올 변화를 알아보는 4장의 카드를 이제 뽑아보았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9개의 펜타클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4개의 컵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버 엔딩 스토리, 그리고 not the right time, 아직은 지금 당장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윗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과정이나 그리고 어떤 스텝들, 그리고 누구나 신경 쓰지 않는 과정일 수 있지만은 꽃이 피고 지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든지 많은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밤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속전속결로 패스트푸드를 먹고 패스트푸드 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뭔가 여러분께서는 매뉴얼대로 하셔야 된다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사실 그 과정 속에서 10가지가 있다면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10개 중에 2개를 마무리했는지, 그리고 또 마무리한 것에서 그 다음은 내가 몇 개를 그 다음 날로 마무리할 건지, 여러분 스스로가 좀 귀찮고 힘들고 좀 성가시고 좀 마음은 되게 좀 무거워요. 가볍다, 도전하고 싶다,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다, 좀 이런 마음보다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한다던가 또는 이런 과정을 내가 하나하나 다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의 염려라던가 뭐 고독감들, 그리고 불안한 마음들, 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2장의 카드를 통해서 좀 보여져요. 그래서 끝나야 끝난 것이고, 그리고 이런 노력들을 온전하게 좀 갈아 넣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사실 말했지만은 필요한 시간을 온전하게 다 끌어다가 쓰고 그것을 여러분만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시간에 다 유기농적으로 거름을 주시는 것과 같아요. 그런 시간을 다 써주신다는 건요. 그런 식으로 다 쓰고 내가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좀 너무 힘들고 좀 의지가 박약해진다거나 좀 중간에 뭔가 중도하고 싶거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러실 수 있지만 끝이 나야 끝이 나시는 거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만큼 사실 거기에 대한 열매는 더 달다라고 사실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누군가에 이끌려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방향성을 온전하게 가지고 나가실 수가 없으셨다면은 이런 인고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합치가 되어져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노력에 대한 성과를 좀 받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금전적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뭔가 마음은 되게 무거운데요. 그 무거운 마음보다는 일의 과정에 있어서는 아주 농작물을 하나하나 케어하듯이 잘 관리하고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농부의 마음처럼 잘 올 한 해 어떤 진행되고 하시던 일이 있었다면은 그런 걸 잘 마무리하셔야 그 다음에 좋게 들어올 수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또 올해 이 하반기에는 좀 마음을 쓰신다거나 좀 내가 지금 현재 불안한 상황들이 나를 좀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걸 좀 이겨내는 그런 남모르는 어떤 소갈이 같은 것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은 소갈이를 하고 이 일이 잘 진행이 되는지 너무 궁금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여러분을 도와줄 만한 사람인데 좀 그 사람은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내일이 아니구나. 내일이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건 내일이 별로 아니네 라고 생각한다거나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과정에 대한 이 시험은 여러분이 이 하반기에 좀 뚫고 가셔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 고뇌 이런 게 좀 있는 하반기일수록 저는 내년의 시작에 대한 어떤 그런 기점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운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노력과 애안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고요. 그 대신에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하기보다는 누군가 함께 하거나 기대면 너무 이렇게 속 터지고 일이나 어떤 진행 과정이 너무 더딘 것 같고요. 차라리 내가 혼자 하는 것만 못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건 간에 어떤 성공이라던가 그리고 또는 여러분이 빚을 지셨거나 하셨다면은 그런 것들을 애써서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갚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은 기회는 들어오지만 이 과정이 내가 벌어서 갚는 것만큼 쌓이는 것이 아니라 갚아서 사실 다시 제로로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뭔가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만 내가 당장 아주 좋은 어떤 운을 아직 끌어오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가실수록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빚이었다면은 만약에 제로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다 갚으시고 그랬을 때 조금 더 이제 내 돈이다.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어떤 금전적인 것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적인 여건 때문에 내 주위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동시에 함께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카드가 사실 나왔는데 올해는 좀 마음도 아프고 좀 속도 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일은 더딘 것 같은데 더딘 거에 비해서 내가 감수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내년에 좋은 어떤 기회의 문 그리고 나의 어떤 수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운을 열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진감래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여러분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생활한 이런 모든 일상의 모든 시간들이 다시 여러분께 기회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어떤 안전한 터전을 잃지 않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이 서로 맞붙을 수 있는 그런 운을 올려줄 수 있는 좀 마음고생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너르게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고 좀 스스로 위안하시고 그리고 또 힘들고 괴로운 일 뒤에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그런 카드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고통의 도가니로 넣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께 섣달 금음날 이후에 여러분의 변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청록을 뽑아주신 님들의 리딩을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께 제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0월에 지영의 편지 구독 서비스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청록님들 감사드립니다. 분홍 카드 뽑아주신 님들의 섣달 금음날 이후에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운은 굉장히 괜찮네요. 에너지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또 복을 아주 타고나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들, 여러분에게 잘 맞는 직군들, 그리고 또 여러분다운 어떤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운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잘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뭔가 주변에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그늘이 진다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 될 법하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던가
쉽게 말씀드리면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잘 해놓았더니 저축한 걸 가져가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나는 정말 이 크다면 크고 또 누군가가 봤을 때는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저축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로 힘들었었고 내가 버텨내야만 했었던 정말 내 몸이 어쩌면은 심하신 분들은 갈기갈기 진짜 찢겨져 나아가는 듯한 그런 고통, 괴로움, 그리고 인간관계. 그런데 저는 이게 괜찮아질만 하면 또 그러고 괜찮아질만 하면 또 그러고 하는 어떤 그런 반복들이 여러분한테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일상에 있어서 인생이라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을 많이 괴롭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요. 뭐 3년 동안 적금을 부었더니 이런 일이 터지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모아놨더니 또 이런 일이 터지고 뭐 시대적으로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보자면 꼭 그러신 건 아니지만 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던가 그리고 또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사기는 아니지만은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줘야 했다던가 이건 가족 그리고 대대로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어머니나 여러분의 할머니 쪽으로 내려오는 어떤 업 같은 것으로 좀 느껴져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잘못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분들의 잘못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대대로 쭉쭉 내려오면서 뭔가 이렇게 괴롭히고 돈이 나가야 편해져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썩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리고 내가 펼쳐야 되는 이 하늘의 태양을 가리고 밤이 되어도 달의 태양까지 가리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충분히 여러분의 인생을 낮이 있고 밤이 있다면 당연하지만 그 낮은 충분히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는 또는 운이 주변의 운이 여러분이 태어나시면서 가지게 된 그 운이 여러분을 충분히 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예술적이고 인내심이 아주 많으세요. 그래, 나 하나가 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 하나가 조용히 해결할 수 있다면은 뭐 이것이야말로 좋은 어떤 그런 결론이지 않을까? 난 별로 싸우고 싶지 않고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그럴 수 있다면 그냥 난 됐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운으로도 그러지 않으셔도 된대요. 만약 여러분께서 어떤 정말 이제 운을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저는 누군가를 꼭 대신해서 야구에 대타가 있잖아요. 진짜 주전 선수는 따로 있는데 그 주전 선수가 출전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대타가 나가게 되는데 그런 어떤 누군가의 인생의 대타였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거나 나는 누군가의 어쩌면 심하면 호구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내가 알면서도 싸우기 싫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주변이 함께 다 같이 망가지거나 엉망이 되는 걸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걸 사실 정말 이걸 심하게 혹시 겪고 계신 분들은 길게 내다보시고 이사 같은 거 해보셔도 좋아요. 이사 같은 거 해보셔도 좋고 그리고 또 이사를 하실 수가 없다면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욕심을 내셔도 돼요. 이제는 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기회나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운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좀 욕심쟁이가 되셔도 상관없다라고 좀 운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여러분을 대타로 앞세우고 그 이윤이라던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도 운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소멸되고 가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씻겨져 나아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같은 경우에요. 저의 오늘 리딩이 섣달 금음 이후에 여러분의 변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뭐 컨트롤해주고, 뭐 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이용하기 위한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설사 혼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실 준비가 되셨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기회가 들어오는 운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사실 이런 사람들만 좀 아니었다면은 여러분 자체로 들어오는 일은 그래도 좀 좋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던가 어머니를 부양해야 된다던가 내 자식을 부양해야 된다던가 하는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가족의 어떤 모임이라던가 혈연의 모임이나 이런 상황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께서 이 좋은 운을 깎아 먹을 만큼이나 너무 힘든 일이고 이 사람의 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히 감당하기가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내년을 생각하고 이제 이 카드에서 한 장의 카드가 더 뽑혔기 때문에 이제 4장이 됐고요. 아래에 있는 카드는 금음 이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한 카드를 뽑아본 것인데요. 여러분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적게는 내가 정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호구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뭔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막아 꼈던 것들이 좀 이렇게 싹 가신다라는, 그래서 내가 항상 불안했었고 항상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이 던져주는 조건과 상황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받았었고 너무 힘들었었다면은 오히려 편안하게 낮잠을 잘 시간이다. 무엇보다도 어떤 상징적으로 편안한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흐름이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적으로에 있어서는 사실 올해도 여러분의 일 자체는 이제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런 성장도 있었고 또 발전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성장하고 발전시킬 만한 어떤 수단이라던가 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을 발전시키고 한 단계 끌어올릴 어떤 시드머니 같은 큰 돈은 아니어도 이 작은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하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대한 시간에 있어서도 내년도 마찬가지로 돈스탑 멈추지 마라. 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 무지개의 날개가 뒤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여러분께서 추구하시는 것들을 본으로 삼아 잘해 나아가실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단 하나 여러분이 호구가 되어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하실 만큼 저는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뭔가 운이 들어오고 있고 운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위 여사제 카드가 한 장을 이제 사실 더 뽑아봤는데요. 제가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말하지 못했던 것들, 어느 누구 하나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하고도 좋은 일 하고도 착한 일 하고도 욕먹는 건 오히려 그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한 사람이 욕먹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 저래? 왜 저렇게 해? 사실 정말 인내를 깎아서 뭔가 진짜 여러분의 것을 녹여가면서 해오셨던 분들이시라면은 진짜 많은 그런 번뇌들, 고독함들, 외로움들, 그리고 내가 기회였는데 내 기회를 두고 대의를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을 위한 어떤 공공의 선을 위해서 나 하나가 희생해야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놓쳤던 그 과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놓쳤던 이 여러분 두 손에 쥐어져야만 했었던 이 바구니 여러분 다시 찾아서 돌아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널리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는지, 내가 이때 내 감정은 어떤 것인지, 내 감정으로부터 인해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다, 내가 조금 더 성공시키고 발전시키고 싶다에 많은 어떤 거기에 대한 생각에 대한 피드백이 운적으로 나쁘지 않고 여러분이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나아가시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결실, 그리고 나의 어떤 만족감,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뿌듯함까지 느껴지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 기회만큼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일적으로 좋았지만 사람 때문에 너무 시끄럽고 힘들었어요. 정적이고 너무 힘들었던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하셨다면은 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 일에 좀 몰두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운들이 들어와 있고요. 나를 괴롭히고 뭔가 힘들게 했었던 그런 순간의 사람들,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소멸되어서 보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신 분은 정말 많이 수고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올해 좋은 운 들어오신 분들은 내년에도 이 기운을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사람 조심,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하시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으로 맡기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분홍 카드를 뽑아주신 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이주보다는 시간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그리고 잘 꼼꼼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이주나 이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께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가시는 그런 이주가 훨씬 더 좋고, 그곳에 가셔서도 그런 이주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운에 나쁘지 않아요, 이사가. 그래서 빠르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에게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장소로 이사 가시기 위한 운이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을 꼼꼼하게 두시고 금전적인 것과 어떤 땅과 집의 사이즈 같은 것들을 잘 조절하시고 맞추셔가지고 여러분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작은 돈을 잘 관리해서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심히 노력하고 만드는 개미의 기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어떤 주식이라던가 도박 또는 비트코인이라던가 코인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자산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한 땀 한 땀 예쁘게 잘 모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좋은 빅스텝, 좋은 점프 하실 수 있는 그런 운 다가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연도에는 좀 여러분들 마음적으로 편하고, 그리고 또 하실 수 있는 일의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분 스스로 온전히 잘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리딩이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도 저의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10월에 지영이의 편지 구독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 할머니가 될 때까지 글 쓰고 싶은 지영이의 손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홍님들 여기까지 마쳐볼게요. 다음은 파란 색깔을 뽑아주신 여러분의 섣달 금음날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뭔가 창의적이고도 예술적인 기회라던가 어떤 제안 같은 것들, 그리고 또는 그것이 제안이 아니라면 재능이라던가 소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큰 생각의 전환, 내가 해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서의 조금 물꼬를 터본다던가 시작을 해볼 수 있다던가, 그리고 또는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해안이 있으신 분이시라던가 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져요. 뭔가 여러분의 내적인 에너지 안에는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어떤 깊이가 느껴지고, 그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깊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새롭다, 또는 누군가는 좀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가끔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뭐 할머니가 하나쯤은 살고 있다던가, 또는 생각의 어떤 차원이 좀 나이대를 훌쩍 넘은 애늙은이 이상의 어떤 그런 고도의 생각이나 지적인 어떤 능력, 통찰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런 여러분 곁에 혹시 이제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나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뭐 선생님이시라던가 누구를 교육하신다던가 강의하신다던가 가르치신다던가, 또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들이시다던가, 여러분보다는 어린 사람을 상대하시게 되면은 가르치는 교육자, 서비스 업종에 관련되는 일이실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보다 연세가 많은 분을 상대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은 역술가라던가 상담가, 저처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신다던가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교육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면 그렇고 또 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올 한 해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계속 여러분을 찾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도 모으셨고요. 그리고 또 아니면 집을 사셨다거나 아니면 집을 사진 않았어도 대출이 많았었는데 그 대출을 갚음으로써 정말 실질적인 소유주가 되셨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발생된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한 리더의 모습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교육자가 아니어도 하시는 업이나 어떤 사업, 거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돈 불러오는 어떤 그런 운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내면은 상당히 순수하고 또는 부드럽기까지도 한데,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하는 업을 다루다가 보니까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과 안으로 새겨지는 어떤 여러분의 마인드의 결이 조금 다르다. 겉으로 사업가로서 또는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사람으로서는 깐깐하기도 하고 항상 조건이 있는 사람이고, 그 조건에 부합된 것이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누구나 감안하면 좋은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기분 안 좋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모두 이치에 맞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맞는 소리를 하면 할수록 상대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안 이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아주 많은 친구가 여러분께 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좀 외롭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고고한 세계를 추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온전한 정신력을 유지하고 또 높여가시는 데에는 또 여러분 스스로는 어쩌면 혼자 있는 시간들을 상당히 즐겨 하시거나 좋아하시거나 편안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파란 색깔을 뽑아주신 님들의 올해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워낙 말수가 없다거나 여러분과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거부감을 느낀다거나 낯을 가린다거나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다는 점을 제외하자면 대인관계가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선입견,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따라가기가, 그 결이 맞지 않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여러분에게 있었고, 다른 사람의 성향을 내가 대신 이렇게 떠안으면서 뭔가 가르치고 지도하고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게 가르치고 지도를 떠나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멘탈적으로는 좀 힘들다, 쉬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은 가졌으셨을지 모르지만은, 경제적인 어떤 커리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물질적으로도 좋은 일이 계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4장의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연도의 섣달 금음 이후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면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한테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노우라는 카드가 떴어요. 근데 4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어떤 공부라던가 여러분이 또 하시려고 하는 어떤 사업의 세계, 그런 확장성에 있어서 많은 어떤 길이 보여져요. 거기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같이 뭐 이거 좀 해보시겠습니까? 또 아니면은 뭐 이런 제안을 여러분께 하고 싶습니다. 또는 뭐 저희 아이를 잘 가르쳐 주세요 라던가, 또는 뭐 저처럼 이렇게 상담이나 역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거나 제안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제안을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노후가 딱 하나가 걸리는데요. 이 노후를 전반적으로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연애운은 내년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허밋이라는 은둔자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실은 이 은둔자의 카드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항상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고 또 나의 그리움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닿기에는 상황적으로든 또는
또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대상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뭔가의 상황이 이제는 아니라는 걸 너무 알지만은 남 모르는 시간, 나 혼자만의 시간에 나를 딱 가둬뒀을 때 그럴 때 불러내는 인연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상처를 줬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참 우리 괜찮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왠지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저의 머릿속에 자꾸 있어요. 아까 이 카드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보면서 밑장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카드가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울을 담아줄 수 있는 사람, 한때 나를 담았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안 좋게 헤어졌지만 그 시간들이 그립고 애달게 느껴지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카드 옆에 이제 노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내년은 위에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어떤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꼭 하나 이제 조금 여담을 담아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과거의 인연이 다시 여러분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께서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이렇게 올라오실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도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부가 하얗다거나 눈이 맑다던가 또는 목소리에 어떤 청명하고도 맑은 기운이 목소리로서 다 모든 걸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시라던가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연애만큼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매력적이다, 예쁘다, 아름답다, 멋지다. 나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시다고 하더라도 동안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름답고, 무엇보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 나를, 예뻐할 수 있고, 나를 좀 이렇게 추앙할 수 있지만, 그런 기운이 있지만, 좀 연애는 여러분께서 좀 조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런 인연이 다시 연결이 된다거나, 그리고 또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다면은 더 또 다른 이성을 만나볼까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런 가까운 시일 내에 과거에 지나갔던 인연과 흐름이 비슷한 인연을 만나게 될 것 같고 또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좀 속상해 하시는 일이 다시 한번 이렇게 번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만의 어떤 호소력 있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사람과 함께 항상 계셔야 돼요. 사람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순적이지만은 사람이 날 너무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성향을 맞추어서 이해시키기까지 가는 그 단계가 사실 너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년도 사람이 모여들 것이고 그 모여들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갖추셔야 되는 어떤 조건, 그 조건 속에는 중요한 명예들,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금전적으로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물질적인 보상으로 가지고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운들이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신선한데? 이건 새로운 길이잖아. 이 새로운 길을 나랑 한번 해보겠어, 파랑님? 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제안, 협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긴다던가 내가 가보자 하는 길에 있어서도 너무 두려움 느끼지 마시고 또 여러분을 너무 호구로 생각하는 제안이 아니라면은 여러분께서 다양성을 가지시고 그 조언들, 그 협업들 수락해 나아가시면서 조금 가보지 않은 길을 창의적인 관점에서 좀 가보실 수 있다라면은 조금 더 좋고 즐겁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번 가던 숲에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 봤더니 훨씬 더 다양한 생물체가 살고 있었고 그 생물체가 나를 즐겁게 하고 그 즐겁게 하는 생물체들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내가 또 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고루하고 지루하고 뭔가 한 가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어서 어울릴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직권에 대한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여러분께서 넓혀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연애. 그러나 이제 여러분께 친구 같은 정도로 생기거나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하시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결혼을 좀 하신다거나 하시는 건 결혼할 상대가 혹시 계시다면은 내년 음력 그러니까 막 눈 내리실 때
결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좀 끝으로 가셔서 결혼하셔야 되고요. 인연을 만나신다면은 조금 조심해 보시고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운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 그런 기조를 유지할 텐데요. 그 대신에 인연,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은 그냥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런 추억을 주었던 사람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조금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파랑님들의 리딩을 제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저의 영상의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께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아직 신청 중에 있는 지영의 편지, 10월의 편지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란 색깔 뽑아주신 님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노란 색깔 카드를 뽑아주신 님들의 섣달 금음날 이후에 여러분들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윗줄의 5장은 현재 올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나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4장의 카드는 금음날 이후에 여러분의 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3장을 통해서 알아보자면요. 혹시 대가 없는 보시를 많이 하셨다거나 그리고 또 많은 노력을 했다거나 내 것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내 것이 아니었다거나 내 것이 흩어졌던 적이 많았다거나 하시는 좀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아주 과거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방향을 잃었던 시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쩌면은 누군가는 돈이 모이지 않는 시기일 수도 있었다라고 말씀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관점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어떤 보시를 아주 베풀었다 라고 하시는 그런 관점들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노란 색깔 뽑아주신 님들에게 있어서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은 도대체 인생에서 무엇인가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맞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명을 떼우셨다. 어디 가서 이제 뭘 물어보신다거나 뭐 사주를 보신다거나 또는 어머니가 사주를 보시고 뭐 나이가 든 딸에게 얘기해주는 어떤 조언이라던가 지침을 들어보자면 명을 떼우셨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요. 아니면 여러분이 명을 떼었다 잘 들어보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가족 중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하는 그런 분들께서 혹시 노란 색깔 카드 뽑아주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집안의 기둥 중에 한 기둥이 없다는 건 그 남은 기둥의 어떤 역할과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라는 무거운 막중한 의무를 대신 지게 되셨다라고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기둥에 계시지 않는다는 건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부재가 계실 수 있고 돌아가셨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오랜 세월 떠맡고 책임져 왔다거나 또는 아들이고 한 집안의 딸이고 하여도 사실 장녀의 역할을 해왔다거나 장남의 역할을 해왔다거나 하시는 그런 분들이 노란 색깔 님이시라면은 여러분은 신의 가호가 계시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카드 리딩 덱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가 뭐 차 사고가 크게 나려고 하는 운이었는데 그냥 차 바퀴가 펑크가 나고 만다던가 내가 오늘은 이런 일이 크게 있어서 돈을 아주 많이 써야 되는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기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냥 집안에 있는 부품, 뭐 프린트기 하나를 바꾸는 일이 그냥 생긴다던가요. 아니면 냉장고가 되지 않아서 바뀐다던가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떼어주는 그런 여러분한테는 신의 가호 같은 것들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만들고 뭔가 창조적으로 뭐 저처럼 타로가 아니어도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리는 유튜버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창조적이고도 예술적인 그런 일들을 하심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회나 성과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운이 좀 주어졌던
그런 22년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또 오래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20, 21년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해 오면서 그래도 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저의 이 다양하고도 저만의 어떤 특질과 그런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좀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보시가 있었기에 이런 기회가 여러분께 동시에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안의 기둥을 대신하는 일이 계셨다던가, 그것을 아주 오래 하셨다던가요. 그래서 내 돈이 나가는 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항상 뒷전이었었고 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에게는 신의 가호가 있다. 그리고 아직 그 신의 가호의 시작은 이제 시작이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마음의 크기, 그리고 인내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사이즈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의 운이 들어올 때 신이 가끔 냉정해요. 항상 내 인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되게 하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여러분 혹시 종교가 계시다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이겨내고 잘 살아내기 위해서 그런 힘든 마음을 종교에 기대셨던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그 종교의 신도 상당히 아주 냉혹할 땐 냉혹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지 아주 중요하고 면밀하게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신들도 알고 보면은.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이 들어오셨을 때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들이 가장 이제 좀 싫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목표를 좀 흐리게 만든다던가, 정작 신은 좋은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과 대입하고 재보느라 정작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길답게 가지 못할 때 그런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시고 조금 초심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이렇게 복 줄 때 진짜 얼리버드, 일찍 일어나는 새처럼, 네,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실 수가 있대요. 여러분의 운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 사주에서도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꿈에서 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돈이나 금전이라던가 내 생활의 어떤 평탄이나 안락을 의미해요. 그리고 풍수지리적으로도 집안의 자리를 살필 때 물론 산세나 뭐 하늘, 산의 위치, 주변의 위치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물이 흐르는 곳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운에 새로운 어떤 물이 흐른다, 좀 새로운 복이 흐른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실 여기도 이제 왕의 컵 카드가 사실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2번이라는 카드가 나오면서 이 메탈로 된 잔에 물이 막 넘쳐 흘러서 뭔가 하늘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뭔가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지난날의 큰 희생으로부터 들어오는 운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은 굉장히 아주 까다롭고 기준이 무엇보다도 면밀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정말 열심히 갈아 넣는 어떤 그런 마인드, 그런 생활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랬을 때 there's something better, 뭔가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롭게 여러분의 운을 2번 카드에서 받고 있는 어떤 물의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의 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신이, 하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셔서는 안 되고요.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되, 이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단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크게 악의 없는 마음을 베푸시는 마음이라면은 그런 마음 쪽으로 이제 이 감정적인 부분을 할애하신다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이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기준과 틀에 너무 벗어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뭔가 느낌적으로는 내 것을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인드로 가셨을 때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끌어나아 가시고 만들어 나아가실 운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노란 색깔님들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첫 번째 카드 여기 보시면은 Nothing This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어떠한 것도 여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기에 따라서 다 여러분의 지난날을 상징하는 이 No Nothing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하시기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사이즈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복을 주고 있으니 어디 한번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나 성심으로,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모노하지 않게 크게 나쁜 마음 먹음 없이 잘할 수 있느냐, 어떤 그런 것들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성실한 관점에서 이렇게 조금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쪽으로부터 오는 사실 올해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유지가 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성실히,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꼼수 같은 것 없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나이스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대하실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이런 기운들이 여러분에게 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일을 잘 성취하셔가지고 성취하셔서 이 카드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저희가 태양이 뜰 때에는 사실 아시아 같은 지역은 태양이 뜰 때는 아침이고 낮을 맞이하게 되지만 서반구, 네, 서양, 네, 미국, 유럽 이런 쪽으로는 사실 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에 해가 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이면이 생겼었다 라면은 이제는 여러분께 태양이 비추는 듯한 그런 인생의 이면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연세가 드셔서도 사실 좋은 운이 있는데 하나는 해외 운이에요. 그래서 뭐 20대, 30대, 40대, 뭐 50대까지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었다, 한국이 주 무대였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각고의 노력이, 이렇게 신이 주는 노력을 진짜 100% 이상 받으려고 노력하실 때, 정말로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하실 때 마지막에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오실 수 있는 운은 해외로 가셔서 활동하시고 또는 해외와의 인연이 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가 파서벨리리라는 사실 카드가 나왔는데요. 해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둠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또 다른 세계의 태양에 내가 몸담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로 여러분께 사실 좀 느껴져요. 그래서 해외에서의 운은, 사실 한국에서의 운은 조금 외로워요. 좀 외롭고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인생이 나를 갉아먹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은 해외에서는 반대로 친구도 많고 행복하고, 그리고 인생이 너무나도 재밌고, 이렇게 세상에 할 것이 많구나. 그리고 해외에서의 삶이 조금 더 좋아요.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운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아주 이렇게 남모르는 곳에 사셔가지고 성공하실 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좋은 운을 받으셔가지고 계속 하시게 되면은 해외에서 성공해서 남의 땅에서 성공해서 금이환영 하시는 듯한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나 또 이런 해외의 운도 좀 고민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께서 준비해 보시고 의미 있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하나의 일을 하셔도 그런 쪽으로의 일을 개발하면서, 그런 쪽으로의 일을 생각하면서 언어를 꾸준히 배우시는 것도 나쁘지도 않고요. 또 부수적으로요. 네, 해외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네, 그래서 훨씬 더 글로벌하고 새로운 곳에서의 친구가 정말 나에게 찐친이 될 수 있고 나를 서포트하고 밀어줄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께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지고 이어가실 수 있는 섣달 금음 이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란 색깔 뽑아주신 님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빨강님들의 섣달 금음 이후의 변화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혹시 결혼에 관심이 없으시다거나 그냥 결혼에 연을 맺은 적이 있어도 뭐 아무튼 현재 지금은 혼자이고 싶다거나 그리고 혼자만의 세계가 아주 굉장히 강하고 에너지가 아주 있게 느껴져요. 그것이 지금 전체 카드에서 봤을 때 한 70% 정도가 혼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 결혼이라는 카테고리를 말씀드리자면은 결혼하고 싶지 않다거나 또는 그냥 독신주의자를 선호한다거나 또는 이게 일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은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야지 여러분이 누군가 리더를 받쳐주는 누가 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집에서 사셔도 예전에는 문패라는 걸 걸잖아요. 걸면은 뭐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뭐 누구 해서 이렇게 아주 예전을 따지자면 그렇게 문패가 있었잖아요. 근데 빨간 색깔 카드를 뽑아주신 님들은 여러분 이름만 문패로 걸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어려워요. 뭐 지금 뭐 꼭 당장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어도요. 지금 당장 어떤 문패를 여러분의 이름만 두고 이렇게 사셔야 된다라는 게 느껴지고 독신이나 미혼 같은 그런 어떤 수식어, 단어들이 떠올라요. 이 세 장의 카드를 봤을 때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독실한 종교가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또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힘이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기운이 그리고 다 상당히 아주 세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빨간 색깔을 뽑아주신 님들 중에 100분 중에 뭐 한두 분, 두세 분 진짜 전체 뭐 1% 정도 10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1% 정도는 정말 집에 신을 모시고 계신다던가 정말 법당 생활을 하신다던가 뭐 법당에 상주하는 보살님이시라던가 또는 교회에 상주하시는 뭐 교회 일을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꼭 뭐 목사님이실 수도 있죠. 또는 수녀님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모시는 분과도 관련이 되어져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어떤 팔자다. 어디에 가서 뭐 점을 본다거나 뭐 구슬한다거나 그런 걸 물어보면은 뭐 대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꼭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막 메시지나 그런 걸 주셨을 수 있는데 저는 뭐 굳이 그런 거를 하시라는 거는 아니지만은 뭔가 그런 쪽과 인연이 꼭 계신 분들이 빨간색 카드를 뽑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아주 교회나 절을 아주 열심히 다니신다던가요. 그렇지만 문패에 뭔가 이것은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께서 그러시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뭔가 상징적인 의미로 내 집에 나는 내 이름의 문패를 걸고 살아야지 누가 나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내 지아비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어떤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자꾸 소리가 나고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께서 외롭게 혼자 살라는 건가요? 절대로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운도 한때 겪고 지나가는 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있으셨다면 또는 지금 현재 그러시다면 그런 운과 그런 어떤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절대 이 카드 9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외롭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기에 따라서 말 끝에 떨어지는 어떤 어미의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거 혼자 살란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때 그러셨을 수 있고 지금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운이라는 건 변하는 거잖아요. 그쵸? 노력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주 주도적이고 리더여야 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탁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고 그리고 명료하고
흑과 백을 구분함에 있어서 빈틈이 없고 그 빈틈이 없는 사이에 뭔가 누군가가 들어올 틈이 주변에서 봤을 때 좀 없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을 뭐 저 사람이 좋아할까? 저렇게 수준 높고 확실하고 아무나 친구로 사귀지 않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 친구로 사귀겠어? 하는 뉘앙스를 오히려 좀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더, 어떤 직장 생활 좀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밑에 두고 가르친다거나 어떤 그 집단의 리더가 되면 몰라도 여러분이 어떤 리더 밑에 가서 일하신다는 거는 조금 전반적인 모든 카드의 배열로 봤을 때 좀 어울리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리더의 역할 또는 누군가를 다스리고 케어하고 관리하고 가르치고 뭐 사회복지사 있을 수도 있고 교육자이실 수도 있고 뭐 어린이집 같은 곳에 원장님이실 수도 있어요. 네, 또는 공부방의 원장님이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시라면은 좀 사람 때문에 나의 이런 마음과 성향을 좀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힘들 수는 있지만 비유로서 뭐 원장님의 어떤 명예 그리고 또 뭐 선생님으로서의 명예, 뭐 교장 선생님이시라던가 어떤 공직에 계신다던가 정말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나 리더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죠. 네, 목사님이나 뭐 수녀님이시라던가 또는 어떤 불교계에 종사하시는 어떤 뭐 고매한 덕을 취하고 계신 분이시라던가 아니면 그런 공부의 길을 밟아가고 계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4장의 카드를 통해서 알아봤을 때 금음 이후에 이제 여러분의 변화인데요. 빨강님들은 이제 종교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셨고 또 오랫동안 믿으셨다면은 그런 믿음은 항상 꾸준히 좀 유지하고 가시는 게 좋대요. 유지하고 가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건 어쩌면 여러분만 아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일 수 있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나 종교적인 어떤 피드백이 강하게 어떤 여러분이 이런 리더의 역할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채우는데 아주 궁극에 중요한 어떤 소스, 원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이 잘 되시는 거죠. 어디 하나 절을 찍고 만약 열심히 가신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뭐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어떤 교회에 하느님을 열심히 믿으신다. 여러분한테는 피드백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느님의 응답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하느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장해 오시는데 하느님이 없어서는 내가 안 되는 일이었었다 라는 그런 뉘앙스나 또는 그런 어떤 마인드 여러분께서 갖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황제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가시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아주 똑똑하시고 또 하면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인내심,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서히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의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이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나 업종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내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의 명예라던가 여러분의 권위를 지켜나가시는 그런 행운적인 일들이 계속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운에 있어서 빛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빛이 다시 여러분에게 회귀하여서 다시 여러분을 빛내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을 더 밝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생하는 에너지가 다음 연도에도 여러분께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조심하실 거는 이제 목이 뭉친다던가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끔 목이 이렇게 쭈뼛쭈뼛 뭔가 스트레스처럼 쫙쫙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던가 그리고 머리를 너무나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정말로 진심으로 휴식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좋은 곳을 가신다던가 또는 산책을 하신다던가 좀 잘 걷지 않거나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시다면은 운동도 좀 이렇게 추천하고 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좀 드시는 것들, 먹는 것도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뭐 홍삼이나 인삼을 달인 것들 그런 것도 많이 드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뭐 카페인이라던가 단 것이라던가 뭐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조금 입이 짧다면 짧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음식보다는
하루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음료면 뭐 음료, 좋은 음료를 드신다던가 뭐 버섯물을 드신다던가 뭐 홍삼을 좀 드신다거나 또는 밥 한 끼라도 집밥으로 여러분께서 좀 유기농적으로 좋게 드신다거나 하는 건강은 좀 염려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만 잘 이렇게 케어하신다면은 그때그때 적절하게 여러분에게 쉼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좀 조심하신다면은 하시는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 아닌 성과, 또 그 성과가 다음에 성과를 만들어내고 뭔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게 되고 그 찾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건 여러분을 높일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잡게 되는 그런 어떤 신분의 상승 또는 명예의 상승,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일의 진정, 조금 더 퀄리티라던가 그런 학습의 어떤 질을 높여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10분짜리 유튜브를 찍어서 편집을 했다면 1시간짜리 유튜브를 찍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것을 의미 있게 기술적으로 잘 편집하는 그런 어떤 배움에서의 성장도 느껴지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서의 성장도 동시에 사실 느껴져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명예가 있었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이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좀 누구 밑에 있기 어렵고요. 그리고 집으로 비유를 드리자면은 여러분의 이름을 문패를 걸고 살아야 편해요. 사실은 누구 밑에 들어가서는 금방 나오게 되고 자꾸 잦은 싸움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가끔은 정말 인연이 아닌 사람과 살게 되면은 큰 풍파를 맞았던 어떤 그런 일이 계셨다거나 진짜 내가 상처 아닌 상처를 딛고 일어났다거나 하시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가정적인 거나 애정적인 어떤 그런 카드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어떤 지위, 리더로서의 여러분의 모습과 자질에 대한 평가가 좋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고 가끔은 지치게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성과나 대가가 있기 때문에 허망하지도 않고 허무하지도 않은 바쁨이고 여러분의 노력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노력이 충분히 이제 좋은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믿으셨던 분들에게는 분명히 그 과정에 대한 효과가 없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셨던 종교 항상 열심히 믿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어서 좋은 선행이라던가 공덕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어떤 그런 상황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도우시라는 게 아니라 좋은 선의로 말씀도 좋은 선의가 될 수 있고, 또는 어려운 일을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 주시는 것도 좋은 어떤 공덕을 쌓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는 이런 신의 공덕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뭐 절을 가셔도 그렇고 뭐 교회를 가셔도 그렇고 5,000원을 헌금하셔도 그렇고 또 5,000원을 뭐 복전함에 넣어서 보시하셔도 그렇고, 그런 보시는 항상 꾸준히 하면 할수록 좋다. 무리하시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 꾸준히 하시면 좋겠죠. 가끔은 뭐 쌀을 올리신다거나 가끔은 작은 소금을 올리신다거나 하시는 것도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종교나 교회나 절을 이렇게 밟고 사셔야지 좋은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아실 수 있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피드백은. 그래서 내년도 좀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 상대하다가 보면 말이 좀 이렇게 모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말들 좀 조심하시고 하신다면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 비슷한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간 색깔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 중에 있는 지영의 10월의 편지도 아직 마감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네.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빨강님들 여기까지 마칠게요. 저의 모든 5장 카드덱의 리딩이 여러분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부디 여러분께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만 잘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저의 작은 음성 불편하시지만 듣고 또 귀한 화답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10월에 진행되고 있는 지영이의 10월의 편지도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될 때까지 글 쓰고 싶은 저의 마음에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